네,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전략 교육과정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해고입니다. 근데 해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죠. You're fired.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요,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고는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요, 근로자분들의 권리가 많이 보호가 됩니다. 해고는 가능한 한 피한다. 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권고사직 많이 들어보셨어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창업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근로자가 좀 일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나갈 때 저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 사직의 사유거든요. 자, 세무사님들 중에, 일부 세무사님들 중에 권고사직 처리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권고사직 하지 마세요. 권고사직은요, 권고사직일 때만 쓰는 거예요. 뭐 이 근로자가 다른 데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원 가기 위해서, 유학 가기 위해서 사표를 썼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처리를 해준다? 그것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나라 돈을 부정수급받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협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절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지원금, 고용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게 권고사직을 한 케이스가 있게 되면 그런 지원금들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권고사직 처리하지 마시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인노무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부당해고 관련돼서 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회사에서 해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고가 뭐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분야가 바로 해고입니다. 뭐냐? 나는 너 자르지 않았다. 아, 사장님이 절 잘랐다. 부당하게 잘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로계약 종료의 유형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해고, 사직, 합의해지, 당연 종료 4가지밖에 없는데요. 해고는 뭐냐면 사용자, 회사가 너 나가는 게 해고입니다. 사직은 뭐예요? 반대죠. 근로자가 저 그만둘게요. 사직서 낸다고 하죠. 그게 바로 사직서입니다. 합의해지, 사직서 수리하거나 권고사직,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자. 이런 것들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가 되는 거고요. 당연 종료는 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 사망 이런 것들이 계약 종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는 유형들인 겁니다. 여기서 해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고의 종류에는요, 징계해고가 있고 경영상해고, 정리해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통상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고는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되는데 그 사유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징계 같은 경우는요,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고 징계 절차 꼼꼼하게 다 지켜줘야 되고 이 사람이 과연 징계 해고를 당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 이 징계의 양정까지 엄격하게 지켜야만 정당한 징계 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 3번 했어요. 과연 징계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회통념상 지각 3번 가지고는 안 돼요. 제 느낌상,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징계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거나 대표이사를 주먹으로 그냥 때렸다거나 그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직장 내 성희롱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거나,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더라도 정직 정도에서 끝났다면 요즘에는 해고까지 가는 추세입니다. 징계 해고는 그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쉬우냐? 정리해고는 쉬운가요?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항공사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정리해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해고는요, 그 법적인 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잠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항공산업은 너무 힘들거든요. 재무 관계도 그렇고, 재무 제표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 법에 정한 절차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지켰을 때만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못 지키면 정리해고가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통상해고입니다. 무단결근이 뭐 계속
한 일주일 됐을 때 그때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연락 두절이에요. 그만뒀나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사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한 달 있다가 옵니다. 왜 나 잘랐냐고. 부당해고 될 수 있어요. 네, 무단결근이 처리될 때 통상해고 어디 배우셨겠지만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내용 증명이나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너 어디에 있니? 왜 출근 안 하니? 이런 증거들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해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증할 만큼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고 관련된 것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다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한 리스크들은 확실히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느냐, 기업 문화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회사랑 싸우고 나간다? 좋지 않습니다. 요즘 뭐 SNS에 막 남기기도 하잖아요. 가능한 한 좋게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해고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고 시 준수사항입니다. 정당한 해고일 경우에 해고의 서면 통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고의 예고 검색해보면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종이에다가 씁니다. 너 해고야. 네, 종이로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 해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서면 통지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는 지켜야 될 절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춰야 정당한 해고지,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부당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정당하게 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로자분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모두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고 원직 복직을 하거나 그만큼의 해고 기간 동안에 받았어야 될 임금을 금전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로 가지 않죠. 하지만 해고 예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해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 후 15일 후에 해고를 했어요. 그때 해고 예고 수당은 15일치만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30일 전을 다 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고 예고는 30일 전이고요. 30일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만두겠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할 때까지만 있어줘 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채용 공고를 냈고 일주일 만에 후임자가 채용이 되었어요. 후임자를 뽑고 보니까 인수인계를 남은 3주 동안 할 필요가 없네. 좀 빨리 나가라. 뭐 월급 좀 아껴야 되니까 그렇겠죠? 너 그만 나와도 되겠다 라고 하면 뭘까요? 네,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가 되니까요. 그런 점, 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해고 파트에 넣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 가해자의 경우에는 징계 해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과연 어떤 걸까요? 누구나 성희롱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에도 이루어지고요.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또 성적 다양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성희롱 이슈가 굉장히 조직 문화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이건 직장의 성희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칭찬, 외모에 대한 비하 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옷이 좀 괜찮네? 또는 오늘 화장이 왜 그따위야? 이런 거 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절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친하다고 해서 그런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적인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직장 내 성희롱은요, 형법상 범죄는 아니에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위반했을 때는 사업주한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업주,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징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가해자를 깜빵에 보내는 게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한 게 뭐냐면 근로자가 사장님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저 누구누구가 저한테 이런 것을 했어요. 사업주분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곤란하죠.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묻고자 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당사자들 또 불러서 또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아유,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근로자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신고를 할 용기를 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성희롱은요,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퇴사를 하게 되고 기업 문화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대표자 또는 인사팀장, 담당하는 인사팀장이 성희롱 가해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 고충 신고센터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셀프로도 하실 수도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노무사나 노무법인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FM대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말씀 나온 김에 쭉 정리해드리면 갈수록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만약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화 엄청 받으실 거예요. 이메일, 전화, 팩스, 법정 의무교육 무료로 해드린다, 이렇게 해드린다, 모아만 달라, 직원들 모아주면 와서 무료로 해준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 직원들 한 30명 모아놓으면 그래서 법정 의무교육 10분 하고 한 50분 동안 보험 팔고 옥장판 팔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분위기 이상해지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내용은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요 과태료가 5억 원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안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는 거지 교육을 안 했다고 나오는 과태료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 가셔서 셀프로 하실 수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사이트 가시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보건교육 포털에 가서 내 업종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시면 안내문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셀프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굳이 외부의 비용을 많이 줘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추천드리는 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조금 FM대로 하시는 게 좋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고와 법정 의무교육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회사다운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법대로 규정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보다 우리 구성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대충 유야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은 순리대로 법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5강을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는 4대 보험하고 고용지원금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